안녕하십니까. 노동문제법 12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녹화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2강 주제는 부당노동 행위의 주요 내용과 종류, 부당노동 행위의 주요 내용과 종류와 성립 요건입니다. 먼저 부당노동 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중에서 부당 노동 행위는 노조 활동의 방해, 그리고 단체 교섭의 거부, 그리고 차별적 처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노조 활동의 방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거나 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를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단체 교섭의 거부는 사용자 측이 단체 교섭을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반대하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고, 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사용자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협상에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차별적 대우라는 것은 노동조합이 가입을 하거나 활동한다는 전제로 노동자를 불리하게 하거나 활동을 못하게 막는 행위, 그리고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일까지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를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합니다. 본 과업의 12강 자료는 이 클래스에 넣어놨고, 본 강의를 도당 노동 행위의 주요 내용을 거의 많이 분석을 해서 본 강의에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당 노동행위 주로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고, 이 중에 해고나 징계 또는 불이익의 처우로 인해서 노동조합이 가입을 했을 때 활동을 이유로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도 만- 그 해고를 하게 되면 노동자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고, 근로자가 받아야 되는 임금의 처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그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상권 자체가 이것들을 사용자가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해서 못하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내용이고, 단체 교섭의 단체 교섭 의무의 불이행은 노동조합이 정당하게 단체 교섭을 요구하거나 했을 때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이고, 불공정한 인사관리, 노동자 활동을 이유로 승진이나 임금 등의 차별적 대우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당 노동의 성립 요건 자체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의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사용자 행위가 단순히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라 노동자 활동을 방해하는 의도가 있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하지만 부당 노동 그 만약에 쟁의 혹은 단체 교섭으로 인해 차별적 행위를 했을 때 사용자가 경영상에 상대한 그 어려움이 발생하면, 이것도 차별이 발생할 때 단순한 의도만 부족하다는 부분을 어떻게 판결을 할 수 있을지 또 이제 이번 주제에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봤다는 점 입증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이유가 없는 경우에 부당 노동 행위로 간주되고, 예를 들어서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인원 조정이 아니고 특정 조합원의 타겟으로 한 불이익을 발생한 경우, 그리고 부당 노동 행위를 인정하면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구제 신청을 가능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부당 노동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설립 자체는 실질적 요건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되고,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근로 조건의 유지와 개선, 그리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를 말을 합니다.
이는 노조법 2조 4호에 있고 노동조합은 실제로 대외적 자주성과 대내적 민주성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노동조합이 설립하는데 중요한 요건을 가지게 되고 대외적인 자주성 확보를 위한 요건으로는 적극적인 요건 중에 자주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주성에서는 근로자가 주체가 돼야 되고 자주적으로 단결하거나 단체 또는 연합단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아닌 자가 결성을 하거나 허용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해 견해를 대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아닌 자가 양적으로 소수의 운영 및 활동을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아니한 노동자의 자격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노조법 2조에 대해서 단서의 적극적인 요건에 해당되고 결국 노동조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조직되어야 될 하물 노동조합이 사용자뿐만 아니라 국가, 정당이나 종교단체 등의 외부 세력 간섭으로부터 독립하고 조직 운영되는 합의가 있어야 된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주성이라는 것은 연하체가 끈끈하게 잘 묶어 있는지가 중요하고 양적으로나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지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게 여기 다수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성 자체는 노동조합의 설립의 대외적인 자주성 확보를 위한 충족적인 요건 중에 있고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목적은 노동자의 근로 조건의 유지와 개선, 그리고 기타 노동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목적성 요건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이거나 민주적인 방식으로 설립을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본래의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고,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조건 개선으로 노동자부 임금, 근로 시간, 복지 등 근로 조건의 개선을 줘야 되고 주요 목적을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서 노동자의 경제적 권익의 보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 목적을 드려야 한다. 세 번째는 정치적 중립성을 줘야 되는데 노동조합 자체가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설립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정당의 정당성이나 외부의 단체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운영이 돼야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 목적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못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목적성은 노동자의 설립 및 운영에서 대외적인 자율성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적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체라 하면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조직한 인적 결합체를 의미하지만 이는 곧 단위 노동자의 말을 하지만 연합단체라 하는 것은 노동자의 단체를 구성하는 상부 단체를 말하고 많은 인원들이 모였을 때 그 노동자의 판례는 그 요건 단체성을 요구되고 복수인 결합이 규약되는 경우 그 운영을 위해서 조직체가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중도의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않은 될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라 할 수도 없죠. 할 수 없고, 이게 일반적일 수 없다. 그리고 노동자의 단체성을 상실하면 청산의 목적이 되지 않는 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극적인 요건 중에 그 적극적 요건, 그 대외적인 자율성 확보를 위한 소극적인 요건도 있습니다. 소극적 요건은 노조법 2조 4호의 단서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해서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개념으로 범위와 관련해서 형식적으로 직급이나 직책보다 개별의 기업의 운영 실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를 하는 경우이고
그 사업의 근로자에 대해서 항상 그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 또는 근로자가 인사의 급여, 후생 노무 관리 등 결정하는 중요한 명령이나 근무를 감독하는 부분 그런 사람들은 그 참여를 원래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역량 업무상의 지휘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 자문을 말하는데 이거를 항상 차원자의 이익을 대표로 하는 근로관계에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 사항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에 있는 직무상 책임이 있는 조합원을 행동하는 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인사급여, 징계, 감사하고 노무 등을 결정을 직접 참여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의무가 책임이 직접적으로 접촉이 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을 그, 그 노동행위에 이 사용 소극적 요건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업무 내용 단순히 보조적인 조언이나 불과해도 업무 행동이 그 사용자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경비의 주된 사용으로부터 원자료를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그 사용자에게 아니면 그 노동자의 조합의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거나 운영비를 받았을 때 그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운영을 할 수가 없죠. 사용자를 인해서 노동조합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받, 사용자 노동조합이 전임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운영비를 일조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비가 주된 부분을 먼저 받는 경우는 이게 노동조합에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그 협의나 교섭을 하는 등의 유지를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했을 때는 그때는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있을 때 일을 할 때 그때는 무방하다. 그리고 근로자의 후생 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 방지나 구제 등을 원하는 기부, 그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의 사무소, 그리고 제공이 그 밖에 준하는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에 침해를 한 위험이 없는 그 범위에서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래는 원칙에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제 수양 기타 복리 사업만 목적하는 경우 자체는 그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 필요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 수량 기타 복리 사업 등 임의 목적 영위할 것은 무방하다. 하지만 이게 음, 노동조합의 공제 수량 기타 복리가 목적한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 조합 자체는 노동조합법에 이제 따라서 노동조합 회원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런 복지 사업의 보험이나 의료나 서비스, 교육, 문화 등 포함될 수 있지만 복지 향상을 위해서만 할 수 있고 있는 법적인 근거는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2조에 2조 정의의 노동조합법 정의는 규정은 노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조건과 유지의 개선은 노동자의 향상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공제와 수양, 기타의 복리 사업을 포함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사업 자체가 노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제 사업과 수양 사업, 복리 사업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노조법 이게 4조에 노조조합의 사업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되고
기타 관련 법률에는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근로자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복리 활동은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 관련 법령 자체가 특정 복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과 규정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과 연금 이런 것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는 경우 자체는 해고된 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의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는 아니 되는데 아니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아닌 자 범위는 노사관계법상 근로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종전의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체결하고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여 협의를 해석하였으나 최근 판례는 사용자와 그 종속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여 협의를 한 부분도 있고 그 근로계약의 체결을 아니한 미취업자 포함되는 강의 해석도 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거에 해고자가 부당 노동행위 신청을 한 경우에 해고가 된 자는 노동위원회나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이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인자가 해석해서는 안 되고 또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일단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하면서 노동조합이 법원에 민법상 해고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근로기준법상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아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러니까 그 그리고 심사 방법 자체는 실질적 심사권의 인정과 실질적 심사권의 범위를 나눌 수 있는데 그 노동조합법 실질적으로 인정받으려면 행정관청에 하여금 설립신고를 하고 단체에 대해서 각 2호, 4호의 과목에 해당되는 심사 한도와 그리고 한 취지의 노동조합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방지함으로써 노동 근로자에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당력걸 보장하려는데 이점이 있고 이를 고려하며 행정관청 자체가 실적을 심사할 수 있다. 이 대법원 판례를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잠시만요. 이게 이제 이 판례가 2011-2의 6998 판결을 보면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 처분 취소라는 판시가 있습니다. 이 판시는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을 설립 신고를 한 단체가 노조법 제2호 4호의 강목의 여부를 시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기준이고 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해서 노조법 2조 4호의 각 목에 규정된 근로자 범위입니다. 판결 요지 자체는 노동조합법 2조 4호에 각목 해당하는지 심사하도록 한 취지가 있고 실질적 요건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리 방지함으로 해서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당력권을 행사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심사권의 범위는 행정관청 광범위한 심사권을 인정될 경우에 심사가 이제 행정관청의 심사가 자의적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있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의 당시에서 제출해야 될 서류가 기한말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노조법 그 12조 1항에 행정관청 그런 내용이 있고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보안 사유나 그 반려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외하고는 설립 신고서를 접수받을 때부터 3일 이내 신고증에 거부하도록 한다는 점이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행정관청은 일단 제출된 설립신고와 규약의 내용 기존 노동조합의 2조와 4호의 항목에 해당하는 심사하고 설립신고를 접수한 당시 그 해당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볼 때 객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라도 설립신고와 규약의 내용의 사항에 대해서 실적으로 심사하고 이를 반려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이 노조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설립과 법적 효과 자체는 그 설립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설립 시기 자체는 또 2조 사항에 노동조합 신고증을 거부받을 경우에 설립 신고가 접수된 때 설립된 것을 본다라고 하고 있고 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법적 효과는 노동조합이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 노동쟁의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 부당 노동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제를. 그리고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고,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과 그 효력의 그 장이 인정된다. 그리고 조세 면제의 특전을 부여받을 수도 있고 정당한 노동 3권의 행사의 민영사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을 초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공급사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설립 후 신고 후에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 신고와 변경 통보가 있습니다. 변경 신고는 노동조합은 설립 신고된 사항 중에서 명칭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 신청해서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통보는 매년 1월 31일에 전년도에 기획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해서 사무소에 변경한 부분들을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20, 그 해에 12년 30일에 현재 조합원 수나 구성별 조합원의 조직도라든지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동조합의 행정관청에 대해서 조합원 수 통보하고 할 수도 있고 2분의 2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구성된 단위의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구분 통보해야 됩니다. 네. 법의 노조는 그 실질적인 요건이 있는데 이거는 2조 4호에 정한 노동자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근로단체는 노조법 적용이 배제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노조의 법적 지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노조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노동조합의 의미를 하고 노동조합법의 노조법은 요건 충족되지 못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의 노조를 판정되려면 노동조합으로부터 법적 권리를 받아야 되고 그 받은 권리와 혜택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법의 노조가 됐을 때는 이런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법적 권리를 못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단체 행동에 대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설립과 요건에 대해서 충족하게 되는데 이때 법의 노조를 판정되는 주요 이유 하나는 노조 설립의 운영 과정에서 법적 요건 유지와 개선이 아닌 경우에 특정의 정당과 결합 등 자주성이 훼손된 경우가 있고 이게 법의 노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노조 설립 신고의 반려 또는 설립 취소는 그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제출했을 때 노동관계 당국의 법적의 미비 등의 이유로 반려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미 설립된 노조가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위반한 경우 법의 노조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법의 노조가 됐을 때 적용 규정은 명문상 적용 배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 법의 노조의 법 적용 법문상 그러니까 적용 배제하는 내용은 그 잠시만요.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이유는 그 노조법상 요건이 불충족돼서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구성의 요건이 불충족돼서 적구적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노동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조합원이 노동조합이 정치적 목적이나 폭력 행위로 인해서 목적의 위법성이 있을 때, 아니면 노동조합원이 설립에 관한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의 노조가 될 수 있고, 법적 권리와 혜택 제한 자체가 단체 교섭이 안 되고 단체 행동권도 아니고 법적 효력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손해배상이나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유념해서 행동해야 되고, 행정적 판단과 결정 자체가 행정기관 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신고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설립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법의 노조로 지정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무원 노조와 교원 노조의 경우인데, 조합원의 요건에 근로상 위반한 경우에 법의 노조로 지정되고, 예를 들어서 해직된 조합원이 포함된 교원 노조가 이를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노조의 명문상 적용이 배제되는 이유는 노조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고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직에 대해서 법적 지위를 부여할 이유가 있는데 이를 못한다. 이런 받지 못하는 경우는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념해야 되고,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노조와 그렇지 않은 조직 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 외의 노조는 좀 힘들다. 그리고 설립 운영 과정에서 법률의 위반이 있을 때는 노조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석상 적용 배제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관청이나 행정관상 관상 이제 이 배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학살 쪽에서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면 노조법이 될 수도 있지만 비노조설이 대립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판례로 그 2016년에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한해서 노동 기본권을 주제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법 2조 4호에 해당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단체의 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이 노동조합법상 부당이익 구제 신청을 제한됐다. 그리고 상호 주체를 인정해야 되는 일반적인 권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는 음, 이 대법원 판례자는 처, 통보 처분 취소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판시 내용이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 단체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인 경우에 한해 노동기본권의 향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이는 기존 공무원 노동조합이 신설 합병, 그리고 형태로 새로운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한 경우에, 그리고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기존의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존의 법률관계 정리와 청산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활성화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 요지로는 다 읽을 수는 없고, 마지막 조금 부분만 읽어드리면, 헌법과 노동조합법, 공무원노동법 등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관련 규정을 종합해서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 단체는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조조합인 경우에 한해서 노동기본권 향후에 주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그, 이런 내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판례 취지는 노동조합이 자율 설립을 원칙으로 하면서 설립을 관해서 신고주의를 채택하는 취지,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의 체계에 대해서 행정관청의 효율적인 정비를 관리를 통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 요청하는 데 있고, 신고증이 거부받은 노동조합에 한해서 노동기본권의 향후 주제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4호에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 요건을 갖춘 근로자 단체가 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 행위의 구제 신청 등 일정한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될 뿐 노동기본권의 향후 주제에 인정되는 하는 일반적 권리까지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조법, 그, 노동조합법 28조 1항 2호의 합병은 노동조합이 소멸한 해산 사유로 규정하는 데 있는데,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하고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된 형태에 대해서 합병의 경우에 노동조합법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 중 합병의 효력 발생 요건을 정하지 않는 점이나, 그리고 노동조합법이 새로운 조합의 설립식 합병의 효력 발생 요건을 정하지 않는 설립식의 취지가 병는 고려하며 합병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고 기존 노동조합에 대해서 소멸하거나, 그리고 이와 달리 신고증을 교부받았을 때 효력을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는 신고증이 소멸됐을 때 교부받아야 되는 그 일정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교부를 신속하게 된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판례는 헌법 33조 2항 공무원인 근로자가 법률이 정하는 자의 단체 교섭권, 당정 행동권을 가지는 규정하고, 이거 공무원의 근로자인 근로기본법에 대해서 헌법적인 제한을 두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련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 노동운동 등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적용하지 않더라도 규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공무원 노동조합법이 신설 합병 형태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언숍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니언숍 협정 자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협약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는
고용에 유지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포함한 노동조합 가입의 조항을 의미합니다. 이는 즉 고용된 노동자가 채용 후에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만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로서 노동조합이 조직률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니언스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조합 가입의 의무화, 그리고 조직력 강화, 그리고 법적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노동조합 가입 의무화는 유니언스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회사에 신규로 입사한 직원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되고, 만약에 이 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후 탈퇴할 경우에 근로계약이 유지되지 않고 해도될 수도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력 강화는 유니언스 협정으로 통해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단체 교섭의 영향력을 증대하고 이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일치 강화는 조합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제한의 조건 자체는 대한민국의 유니언시 불법이 아닌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양측이 자율적인 협정의 경우에 허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유니언시업 자체가 자유의사에 따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보장하기 때문에 강제 가입 조항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노사 양측의 동의를 있어야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입니다. 그리고 유니언시업 협정의 장점 자체는 노동조합의 재정적 안정과 조직률을 높여서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고, 이를 기여하고 단점으로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조합 가입을 원치 않는 노동자에 대해서 불리한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언 수업 자체는 노동조합의 강화의 목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고 법적 윤리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국의 허용량의 조건이 다 다르다. 다른 국가들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지위와 상시 자체는 조합원 자격의 상실은 조합원의 법령 또는 조합 규약에 정한 자격을 충족하는지 하지 못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지위를 상실한다. 그리고 조합원이 승진 또는 승급함으로써 그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조합에서 탈퇴되는 조합원이 그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조합원의 지위를 종료시키는 법률 행위를 말하는데, 이를 노동규약으로 조합원의 탈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타 지위 상시 사유는 조합으로부터 제명이나 노동조합의 해산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라는 게 있는데, 조합원들이 그 평등하게 권리를 받아야 돼. 평등권이 되게 중요하고, 이 평등권 자체가, 그리고 평등권 자체가 균등 평등권, 참여권이 있고, 차별적 원칙이 있어요. 이게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내용인데, 그, 균등 참여권 자체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균등하게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의무를 가지고,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로부터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대우 금지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떤 경우에도 인종이나 종교나 성별이나 연령, 신체적 조건인의 형태에 따라서 고용 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대해서 차별적 대우를 받으면 안 됩니다. 노조에서부터도 차별을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임원 선거권, 피선거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 노조법 16조, 17조에 있는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 조합원은 총회에 대해 출석해서 발언하고 참여할 권리를 말을 하고 이 조합원은 대의원의 8분의 1의 이상이 회의에 부여할 사항에 대해서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조합의 대표자 자체 없이, 지체 없이 그 임시총회나 임시대의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대 결산과 운영 공표해야 되고 이럴 때 열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고 잠깐만요. 조합 운영상 공개되는 요구권 자체가 노조법 2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매회 연도마다 결산 결과의 운영 상황을 공표할 수 있고 조합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할 수도 있다. 또한 노조법 22조 22조에 따라서 노동조합이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상태, 운영 계획, 주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 재산 분할 청구권 자체는 조합이 해산할 때 인정되는 내용인데, 이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개념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탈퇴나 제명이나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도 포함되고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서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에 관련한 재산 분할 청구권에 대해서 다룰 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합원의 가입이나 탈퇴 자격 상실이 노동조합 재산에 관련 문제가 될 때 관련이 있고 그리고 조합원이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의 절차를 거치면서 지위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를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만 가입 시에 조합원의 의미는 조합비를 납부해야 되고 단체 교섭권에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권리에 부여된 부분에 대해서 조합을 상실 시 지위는 자발적 탈퇴나 자격 그리고 또는 노동조합의 해산을 인해서 상실될 수도 있다. 그리고 탈퇴하거나 자격을 상실된 경우에 일반적으로 권리 의무,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권리 의무가 종결됩니다. 종료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조합원의 상실 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느냐? 노동자의 재산은 개인에게 기속이 되지 않아요. 대신 노동조합 재산이 조합 전체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탈퇴나 자격 상실 시에는 납부한 조합비를 반환받거나 노동조합의 재산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공익적이고 노동자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조치가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 해산 시의 재산 분할은 노동조합이 해산될 경우에 규약에 따라서 재산을 노리고 아니 재산을 처리하는 일반적 규약에 대해서 자녀 재산이나 사용처를 명시하고 이 명시되는 내용은 유사 목적의 단체나 기부나 공익적인 사용 등을 명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합원의 개별적인 재산 분할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이는 노동조합이 재산이 특정 조합원의 개인 이 아닌 조합의 형태에 공동 재산을 취급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 가능성 조합 규약에 대해서 명시된 사항과 조합원의 상시 절차가 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조합원 법적인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원의 권리나 재산 분배와 관련된 문제 자체는 노동조합법과 조합의 규약
또는 민법상의 시행성취의 원칙에 따라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이 아닌 단체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지위 이후 개인적인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노동조합 해산 시에 규약에 따라서 절차를 따르거나 특정 상황에 대해서 법적 구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규약 내용은 음, 뭐 14가지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음, 행정관청의 감독, 노동조합이 이제 행정관청부터 감독을 받게 되는데, 이는 그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이나 민주적 운영 활동을 할 수 있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개입한다라는 내용이고, 노조법 2조에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규약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그 시장을 명할 수도 있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 시정이 명할 수도 있다. 다만 규약 위반 시에는 시정 명령은 이해관계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고, 규약 및 결의 또는 처분의 시정 명령을 받은 노동조합 그 80일 이내에 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데 노동관청은 그 운영 보고를 받아야 되고 이는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서류를 받았을 때 비치할 의무가 있는데 노동조합은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명부 연합단체의 노동조합이 있어서 단체 구성, 단체 명칭, 그리고 규약, 임원의 성명, 주소록, 회의록 제정에 관한 정보, 서류를 작성해서 구축된 사무실에 비치를 해야 됩니다. 이는 30일에 조합원의 이런 서류를 만들었을 때 회의록이나 제정이나 정보는 약 8년간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립신고 및 통보는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 중에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의 단체 명칭이 변경할 수 있을 때 그날부터 80일 이내에 행정단체 변경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께 규약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규약 내용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임원의 성명 전년도 그 12월 18일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 조합원 수를 행정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정의 지원의 한계 제한은 사용자에 의한 재정 지원의 제한이 있고 그리고 제한이 있습니다. 그, 그 제한 자체가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지원 제한이 있고 노동 조직 운영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기구 자체는 의사결정 기관과 그리고 집행기관, 감시기관 등이 있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그 밖에 조합기관을 두고 특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집 절차 행정관청 자체는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의 소집권자이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임을 할 사항이 제시하고 그리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에 소집권자 지명할 수 있습니다. 소집 절차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상황을 공고해야 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해 소집해야 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 내에 근로자를 구성된 경우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대의원 대회 개최는 노조 규약상 소집 공고기간의 부준수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회에 모든 대의원이 참석하였고 거기에 다룬 안건의 사정에 관해서 어떠한 이의가 없더라도 위 하자는 경미한 것이여 일단 유하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자체에 그 대의적인 전원의 찬성으로 인해서 위원장의 직선으로 선언한 경우 전체 규약을 개정할 의결할 것이라면 노동조합이 그 규약에 회의를 부의하는 상황이 미리 굳건하지 아니한 때 대의원의 대회는 개최한 절차상 힘이 있다 하더라도 대의원 대회 결의 자체가 무효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노동조 12강 1부 녹화 마치겠습니다.